자, 뭐 관련해서 뭐 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그 최근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법원에 의해서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게 저는 한덕수 예. 구속영장 기각. 저는 이거를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또 그 집사 게이트 네. 3인방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하고요, 민경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3명인데 기각 사유가 뭐예요? 기각 사유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특검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지금 혐의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실제로 중죄에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거는 1심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는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고 그래서 강력 네. 반발하고 있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혐의의 중대성은 1심 재판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떠나서 혐의가 이제 구속영장 주로 범죄 사실에 기재된 게 혐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는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수가 되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의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낮은 단계, 그러니까 소명할 만한 증거 수집이 됐느냐.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혹시라도 그렇지. 구속하면 안 되는 되니까. 거니까. 네. 아, 그거는 기각이나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혐의가 중대한지를 특검이 입증해라? 이건 내가 들어도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야, 버더드 이건 떠보다. 이상하지. 아니 그거는 판사가 보면 보도 알아야지. 못했어요. 버더드 떠보다. 보도 그래요? 거야. 이게- 그러면 분노해 주세요. 아, 이게 이상한 게요. 네. 조영탁이 184억 투자를 받았잖아요. 뇌물성 대기업들로. 투자입니다. 근데 그 184억 중에 조영탁 대표가 내가 개인 채무 그 상황에 사용을 했다. 36억. 36억. 네네.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배임 횡령이죠. 근데 이게 아니 중대인지 이게 모르겠다니. 이게 잠깐만. 판사 입장에서 이거 영장 기각을 낼 때 보통 이제 그 주거가 불안정한지 그리고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 앞에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 이렇게 보는데 혐의의 중대성이라는 건 앞에 두 개를 받쳐주는 보조적 요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혐의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아무리 혐의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이 사람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 근데 혐의가 중대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건 이건 진짜 저도 보도 듣도 못했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때 어떤 게 있냐면 그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 벌금 50만 원인가요? 5만 원인가 이 미만일 때 못 내주게 돼 있긴 해요. 왜 그냥 너무 사소하니까. 근데 네네. 사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벌금 50만 원 이상만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구속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정말 혐의의 중대성, 혐의가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서 영장을 기각한다는 건 처음 전 들었어. 진짜 보도 듣도 처음 들었어. 예,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왜냐하면 혐의가 중대한지 아닌지는 판사 본인이 알아야지 뭐 누굴 보고 소명하라고 그래. 보면 아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참 희한한 게 굉장히 중요한 중대 범죄인데 중대 범죄예요. 과거에 김예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여러 차례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공범으로 의심되는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재청구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당연히 합니다. 저는 뭔가 이게 사법부에서도 요 사건에 한해서는 지금 너무 영장을 안 내주려고 하는 부분들은 네. 분명히 좀 기류는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는 건 예, 정리가 됐으니까 네. 이 얘기는 너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더 알려야 돼. 이거 확실하지. 나 이틀막 안 해. 이 진짜 이상한 이건 자 법조인 세 분이 다 이상하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예. 한덕수 더 말이 안 되고. 한덕수 최악이고. 맞지.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조이대 난 시즌 2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왜냐? 예. 왜냐하면 지금 지귀현이가 내란 관련해서 재판 지연 계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서 뭐 특검 관련한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내란에 한해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뚜껑이 날라간 거야. 아. 이 새끼들 우리 영역까지 침범해 민주당. 이 새끼들 진짜 한번 좀 맛 좀 보여줘야 되나? 해서 특검발 영장 청구를 계속 기각하는 것 아니냐 네네. 하는 의심을 지금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지기현 룸살롱 관련해 갖고는 어버버 하잖아. 예, 예. 말도 안 하고. 근데 지들 문제는 또 바로 반박합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이 대법관입니다. 네네네. 자, 특별 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특별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이 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은 이런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화돼 버리는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네.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요.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 법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그리고 네. 법관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 이게 왜 위헌입니까? 위헌 요소 없어요. 아,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특허법원 다 위헌이게요. 아, 그럼 왜 그렇죠? 그것도 다 법으로 행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그렇지. 만든 거고 네. 서울가정법원을 만들게끔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울 내란법원 하나 만드는 거야. 네.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님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공정성 시비는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렇지. 해답으로서 그렇죠. 특별 재판부 말씀 잘하시네. 특별 재판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그 자체가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이 있어요. 와. 근데 이미 이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에서 이미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원이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고 판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이 반드시 판사가 돼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법률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로스쿨 나온 사람이 자기의 사법 경력을 5년에 10년간 쌓으면 판사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판사를 임명하는 거는 대법원정으로 돼 있어요. 네. 헌법에. 헌법에 규정돼 있군요. 그렇죠. 요것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해 법률로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사가 필요한데 그 판사의 결국 마지막 임명은 조이대가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조차.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예, 요것조차.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뼛속까지 검사님이신 우리 김용남 검사님은 조금 심드렁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네. 검찰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건 아니긴 정확하게는 하죠. 네, 법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다양한 의견을 오늘- 좀 오늘 경청하고 아예 있습니다. 채팅창을 아예 터트려 버려. 그래요? 아니 뭐 저는 다양한 의견 경청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에 보면 26조쯤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7조. 27조인가요? 뭐 하여튼 27조이다. 네.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은 그 재판소 구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피고인도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 받아선 그거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은 물론
법률로 정할 수는 있는데 문제 핵심은 그거예요. 특정 사건을 위한 특정 재판부를 만들 수 있느냐. 결국 쟁점은 그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물론 사실상 지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사가 수백 명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어떤 재판부로 갈지는 거의 어떤 경우에 50% 내지는 30%의 확률로 2개 아니면 3개 재판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담 재판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뭐 형사 몇 부 아니면 몇 부, 뭐 2개 내지는 3개 중에 하나로 배당이 되겠네라고 예측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따로 법률로 구성해서 이 사건을 옮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사건을 옮겨와야 맞습니다. 되는 문제인데 네.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플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심플하진 복잡해요. 않고 복잡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특히나 하면 된다 안 된다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사건 법률을 중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원이 지금 랜덤하게 재판부를 배정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담재판부 제도가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전자소송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전자소송하면 그 법원 재판부를 위한 설문지 같은 거 써요. 내가 여기에서 뭐 할 거다 설문지 쓰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판부에 배당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서 이미 공지도 띄워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있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행정사건이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고 아예 그냥 정권을 가지고 이걸 이제 무슨 관할이라고 하죠? 법률 관할이라고 하나요? 관할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저도 신익규 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네. 제 아, 견해가 법률가니까. 왜냐하면 저는 네. 내란특별법을 제가 가장 먼저 만들자고 제안을 한 사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게 늦어진 부분이 저는 일단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게 근데 김용남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을 끌어다가 와가지고 내란 재판부에 배치를 시키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죠.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인 방법은 그 재판장을 탄핵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도로선 직위원을 날리든지 조의대를 날려서 정상화시키는 예. 게 우리 헌법의 취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냐면요.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렇죠. 첫 번째. 내란이라는 이 중대한 상황 이건 뭐 중대로도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네. 내란 플러스 알파잖아요. 지금 뭐 특검 3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내란 수괴인데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키기 전에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조의대를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사후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은 자기가 임명한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이해 충돌을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할 사건들을 내란 플러스 그리고 내란에다가 지금 윤석열이 일으켰던 이 범죄 비행위들 있잖아요. 이거 저는 연관 재판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내란 재판소를 만들어서 내란의 남은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이 지금 비리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엮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되 조건은 판사는 지금 임명되어 있는 법관들 중에 저분들 중에 일부를 차출하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네, 이번 그러니까 논란의 새로운 가장 사람을 중요해. 법관으로 임명해서 하고 이런 거 너무 위헌성이 많고 예. 지금 법관들 중에 조의대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받고 어떻게 검증할지는 우리가 따로 논의는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최대한 중립적이고 국민들의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저는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서 내란 재판부를 하면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헌 시비를 그러니까 막을 수 그럼 있다. 신인규 변호사님 그리고 말씀은 하나만 더 추가.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검 특별재판부네. 그러니까 근데 특판인데 내란과 관련된 거를 중심적으로 하되 그게 중심이고. 네, 중심적으로 하되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열어놓는 쪽으로 하고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 제일 걸리는 건 뭐냐면 이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우리 과거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헌법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입헌 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헌법에는 특별재판부 조항은 없고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제 군사법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헌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위헌론에 좀 더 강화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지금의 사법부가 자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특별판사 제도는 도입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러니까 복잡하게 저는 생각하지 말고 특별 네.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네. 어떤 재판부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아.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지 말고 법원을 말 그대로 서울 행정법원 만들듯이 서울 내란 법원을 만들어 보면 된다는 대신에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법원과는 달리 시한을 두는 건가요? 뭐 시한을 두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뭐 네, 알겠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네. 저 산으로 갔습니까? 그 배가 배는 산으로 가. 그 배는 아주 좋은 배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니, 그것만 일단 듣고 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제 2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때 있었고, 반민특위 있었죠, 네. 3.15 부정선거 때 이제 그런 특별재판소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헌법 부칙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안 생겼던 것인데 지금 어떤 개헌 작업 없이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 법원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건 분명히 그 위헌 소지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득보다 실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 해결 대안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직위원 판사의 재판 진행은 제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거는 이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거로 진행을 하고 있죠. 계속 예, 그렇게 진행을 맞습니다.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위헌 소지나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건데 결국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법원의 인사 이동 내지는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그 접대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지금 강간 무소식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접대 받은 게 맞다면 감찰과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안 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그렇죠. 마시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근데 그 그런 얘기를 왜 자꾸 식으로 하세요? 법사위에서 네.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그걸 추궁해서 그 결과를 빨리 도출해 내는 게 아니 그안 하니까 가장 문제지. 무난한 해결 방법. 아이고 의원님, 그걸 안 생각을 하니까 해봐. 문제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한다 그러면 재판부의 구성을 특정 판사의 이름을 법률에다가 넣어? 그건 안 될 거 아니 아니에요. 특별 검사를 만들면서 특별 검사의 이름을 넣는 게 법에 아니고 넣지 않듯이 추천하는 방식을 거기다 넣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배수로 뽑아.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조의대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어떻게 하실래요? 나중에 보세요. 아. 이게 근데- 보면 자 지금 이 벌어진 내란 사건은 사실은 재판 결과 그러니까 판결만 내려지면 윤석열 피고인의 유죄뿐만 아니라 형량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예상이 충분히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고를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저게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할 아니 것이다.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질 네. 거 아니에요. 저게 특별재판부라 중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된 거다. 이게 네. 법원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했으면 나는 무죄다 그 주장 끝까지 할 거고 그걸 네. 또 계속 떠드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 텐데. 아니 근데 그 떠드는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 그거거든요. 근데 직위원 판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다 시스템을 좋은데 다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네. 저는 뭐 다른 대안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안은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대안이 안 되죠. 왜냐면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1월에 거예요. 어차피 법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매년 그러면 1월까지 매년 기다려야 1월에. 된다는 건데 1월까지 아이고. 기다리면 윤석열 구속기가 만기로 풀려나요. 그리고 아니 그거는 안 그런 게
추가 기소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 계속 이거 아니 사법- 근데 사법 제일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은 아니고 조이대의 대법원 하에선 이게 지금 재판을 더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인 것 저도 같고. 저게 가장 근데 중요하다고 다만 보거든요. 저희가- 영장 판사 아니,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임명권자니까 당연히 눈치 보죠. 그래서 저는 다만 위헌성의 시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입헌관행도 설명을 드렸고 위헌 시비 당연히 있고 최대한 위헌성을 줄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연 재판에 대해 가지고 그걸 끌어와 가지고 내란 재판부로 가면 네. 저 위헌 시비가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판을 하면서 그건 그 판사를 탄핵으로 날려버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다만 내란 및 요 내란과 관련해서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할을 사건에 대해서는 전 좀 규정을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삼특검들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조이대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이대 우리가 문제가 큰 잊어먹고 있는데 조이대 코트가 한 짓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15일 만이었나 19일 만이었나요? 네. 9일 만에 내려보낸 네. 거예요. 9일 만에. 이 짓을 한 게 지금 조이대 코트인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이 부분도 잊으면 절대 안 근데 되거든요. 법을 만들 때 조심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그렇죠. 그냥 당연히 한다고 해서는 악용되거든. 위헌성이 네. 저도 걱정은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그건 최대한, 뭐, 그 조심을 정도로 해야 돼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 잠깐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검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검사 출신은 좀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통일교 변호인단은 이제 초호화 군단을 꾸렸죠.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 예. 오광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김호수는 비밀 법률 자문단에 합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검사들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는 무소불위의 힘을 막 휘둘고 검찰에서 나오면은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그렇죠. 나는 이걸 보면서 뭐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다 뭐 이런 얘기 똥이나 싸라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정확합니다. 사람입니다. 공익적 마인드를 찾아볼 길이 없는데요. 예. 이런 초호화 검사 출신들이 통일교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통일교 교인들이요 특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한 이야기를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이 통일교 내부 제보자가 이번 시위가 한학자 총재 소환 일정 8일날 소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소환 일정에 맞춰서 특검을 압박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예. 한 중순경까지 최대 5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이 일단 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신도를 동원해서 힘을 과시해야 한다라고 자문을 해줬다. 이 자문의 결과가 지금 이 시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검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우신가요? 누구야? 근데?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뭐 많이 누구야? 자랑스럽습니까? 공익의 죄송하지만, 대변자, 예, 너무하지 검사 않습니까 출신들. 이거? 아니 자랑스럽.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그렇게 있고. 말하지 마십시오. 매번. 매번 내가 얘기하지 앉으라 사람 비슷하다고 자꾸 서지 말라고. 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그냥 보통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솔직히 좀 고통스러웠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민정수석을 맞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다. 와, 나는 정말 못 견디겠거든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이게 계십니까? 바로 악의 평범성 아니에요. 악의 평범성. 검사 나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돈 받고 변호를 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 개개인의 윤리 아닙니까? 그 직책으로서 갖고 있는 윤리고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윤리고 뭐 이 사람이 나는 통일교 신자고 나는 이 사람이 참 어머니라고 생각해. 뭐 이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건 본인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믿음의 영역이 돼버리니까. 근데 정말로 공익을 평생을 연구를 했고 공익을 위해서 검사 생활을 했고 한때는 공직도 넘봤던 사람이라면 네.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누구 뭐 어디 만화 짤 맞다나 거절하기에 너무 많은 액수였다 뭐 이런 거였는지 어쩐 건지는 참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아무리 변호사라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네. 과연 이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킨 건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은 억울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하게 방어합시다 이런 거는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콜. 근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내 신도들이야. 내 자식들이잖아. 자기네들 말대로 따지면 참 어머니니까 내 자식들 모아가지고 나 억울하니까 여기에다가 사람들 모으게 해. 이거를 변호사가 한다는 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검사님 지금 그 오강수 이런 사람들은 김호수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안에서 성장해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적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렸고 거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권력이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 그러니까 밖에서의 지금 수입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떤 일정 부분의 가치를 받아서 수입료를 받을 텐데 그 가치마저도 공적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하면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사실은 무리를 일으켜서 네. 중도 조기 탈락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뭐 한 2달 됐나? 예,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수입료를 많이 준다 그래도 이제 본인이 이거는 제가 맞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네. 안 맡았어야지. 네. 이게 피해가야지. 근데 아니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하고 싸웠던 김용남 변호사도 쭈뼛쭈뼛하면서 갈 거야. 돈 많이 주면. 그나마 쭈뼛쭈뼛. 여기는 공직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유튜브에서 내란과 싸웠는데도 쭈뼛쭈뼛하면서 가고 아마 욕 먹을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었잖아.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수사했던 사건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 종교단체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을 해요. 어. 근데 이게 일당 받고 동원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질이 틀려. 아, 그래요? 가리질 않아. 물불을 안 가려. 와.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종교단체고 그 종교단체가 신도도 많고 힘이 세다고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통일교보다 교세가 훨씬 작은 종교단체 수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통일교 정도 사이즈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특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몇 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뒤에서 또 이 계획 짜고 또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동원해서 뭐 이렇게 방법만 알려주면 사람 동원을 종교단체만큼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근데 검사님 말씀 들으니까 더 열받네. 자, 봐봐. 검사 경험으로 야, 종교단체 수사 힘들더라. 저기서 압박하면 힘들더라. 알아. 아니까 그걸 돈 받고 조언을 해줘? 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하려고. 마치 내가 그런 것 같잖아. 듣기에 따라서는. 아니 저는 너무하네. 제가 지금 변호사 한지 저 7년 됐거든요. 저는 이런 사건은 변호사들도 수임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저는 뭐 의뢰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욕을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 아니더라도 이 법조 불신이라는 거는 법조계들이 다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책임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는 이 변호사 선배님들한테 뭘 배워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사고는 자기들이 다 치고 제 또래에 있거나 저보다 더 젊은 변호사님들 있잖아요. 바깥에서 한 건 한 건 수임하기가 요즘 진짜 힘들거든요. 사건이 잘 수임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전관들은 자기 명함 팔아가지고 이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 오광수 그리고 김호수, 강찬우 지금 3명만 나왔잖아요. 네. 전 이자들 용서 못합니다, 평생. 선배는 무슨 선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관예우의 가장 저질 끝판왕이거든요. 비양심의 끝판왕인데 예. 이 3명의 우리가 관심이 다 집중된 사이에 다른 전관예우자들은 또 웃고 있어요. 전 그게 더 화나는 맞아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마치 그 악어떼들 잡혀 나갈 때 얼룩말 한 마리가 잡히거든요. 나머지 얼룩말들이 다 도망가요. 살려고. 이 3명만 정관예우하는 게 아니다. 전 이 부분도 전 같이 지적하고 싶고 그냥 법조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팔아먹고 정의를 갖다가 장사하는 게 지금 모든 영역에 지금 편만한 건데 저는 법조인들부터 이건 정말 종아리 걷고 다 두드러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강조하면 여기도 레벨이 있어요. 오광수 3등, 강찬우 2등, 그리고 가장 저는 죄질이 나쁜 게 저 김호수라고 봅니다. 왜? 김호수는요 검찰총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분이요 맞습니다. 자기 사무실 옆방에 대표 변호사가 지금 그 특검팀에 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특검보 중에 또 통일교를 수사를 해. 통일교 수사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통일교 의뢰인을 맡아서 이 짓을 한다. 와, 이게 진짜 진짜 이 최악 김호수 아니야? 총장은요. 저는요 이 3명 포함해서 진짜 이거 변협에서 제발 듣고 있으면 저 징계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요 라이센스를 주면 안 돼요. 그렇지. 장롱이라 그래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장사를 죽을 아. 때까지 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해요 저런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이건 또 위원 또 이런 또 아. 먹물들이 또 위원 얘기하겠지. 위원이라고 아니, 그- 하면 또 아니 저는 검찰총장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이런 거를 하고 나가면은 변호사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위원이라고 하시겠지 뭐. 아니 그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제 공증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증인 자격을 주고 네. 주로 이제 공증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갖고 오면 그 공증인이 내용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아. 나라 같은 경우에 일반 사건 수임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공증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퇴임 이후에도 먹고 살게는 해주는데 사건은 수임하지 말고 요거만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제도 만들면 또 위원이라고 하도 얘기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요, 그러니까 전관들에 대한 개업 금지는 아이디어로 늘 나왔던 얘기예요. 네. 안 돼서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검사장 이상들, 뭐 검사장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고위직에 지냈던 법조인들은 저는 아예 선거도 출마를 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 그래. 입장이거든요. 좀 전 하나 해라.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좀 해. 지금 변호사협회에도 제가 속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잘 안 내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직간접적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목소리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요즘 드냐면 운전면허증 우리가 다 갱신하거든요. 네. 근데 왜 변호사 자격증은 젊을 때 따가지고 평생 누립니까? 전 제 라이센스지만 운전면허도 갱신을 해요. 갱신해. 10년, 20년마다. 예. 저는 변호사 단체도 이제 이렇게까지 목소리 안 내고 네. 이런 정관예우 앞에서 물론 저랑은 딴 세계 얘기지만 같은 이해 당사자로서 네. 이쯤 되면 저는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저는 갱신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아무튼 검사 출신은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 돼. 저기 과거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예외로 해주고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 와중에 그것도 쏙 빼. 아니 근데 정말 진짜 국민들의 궁금하다. 법조불신을 이제 생각을 해요. 지금 거론된 그 변호사들이 이런 비판이나 욕을 먹을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면서도 이 사건을 수임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근데 25년 전에 내가 그 종교단체 사건 수사할 때 그때도 정관 변호사들이 많이 붙었었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이 수사할 때 예. 정관이 많이 아니, 붙었어요. 그 사건이 좀 되게 재밌다. 저 앞서서 수사하던 검사도 있었고 그걸 제가 물려받아서 또 계속 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좀 큰 사건이었어요. 나 무혐의 이러면 터셨겠지 뭐. 아니야. 내가 아니요? 그때 다 양쪽이 패가 갈려갖고 싸운 건데 양쪽 다 구속하겠다고 의견을 냈다가 제가 날라갔어요.
내가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갔고 날라갔어. 와, 다른 그래요? 쪽으로. 혹시 본인이 그냥 무리한 의견을 내신 거 아닐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었는데 하여튼 그때 내가 날라갔지. 근데 그때 정관 변호사들이 받은 수임료를 나중에 알게 되면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아우 무지무지하게 이게 25년 전이야. 20년. 아니 그래도 저희는 느낌은 알고 싶으니까 단위만, 얼마예요? 단위. 25년 전에 얼마? 아니 그거는 어차피 무슨 사건인지 아,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아니, 사건이었어. 아니. 근데 아 대략. 25년 전에 그 정도 액수였는데 아 얼마인데? 야 이번엔 진짜 얼마 받았어? 아니 그러면 그 전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이번 수임료. 25년 전보다 공 하나 정도 더 붙지 않았을까? 아니 하룻밤 도박에 600억을 쓰시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추정을 한번 얘기를 해. 우리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대략 아니 추정이니까 이번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인데? 큰거 한 장이 한 장. 나오더라고. 아니 큰 큰 거 거 한 한 장은 1억이잖아요. 아니 아니 그 단위 한 장 말고 그렇죠. 25년 전에 100억 10억 단위고 지금 100억 단위. 아예 100억 단위. 아니 그러니까 25년 100억 단위죠. 100억 이 단위. 정도. 에이 이번에 100억 단위라고? 제가 봤을 때 100억 단위일 것 같아. 아니 뭐 하여튼 이건 추측의 영역이지만 야씨 그럼 야 100억 원어치 욕해야 돼. 야 나는 또 10억에 맞춰서 욕했지. 아니 근데 이게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화가 나는 이게 겁니다. 문제지. 아니, 그리고 그게 문제지. 이렇게 공익에 반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다 징계해서 라이센스 뺏어버려야 되죠. 100억 단위라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람들, 시장을 교란시키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100억 단위가 아, 그렇게 충분히, 추정된다. 25년 전에 그 사건에 보니까 5개, 10개를 받은 변호사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지금까지는 오강수를 욕을 했거든. 예. 오강수. 오광수. 인간이면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맨날 거기서 끝나요. 네. 그래서 제도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오강수 아니라 육강수가 와도 이거 그냥 100억이면 한다니까 욕 먹으면 아, 너무 크네. 너무 커. 맞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로 정리해야 돼. 사람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인적 쇄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으로 안 된다니까. 아, 또 맞는 얘기네. 이게 그쪽으로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또 경험이 자 있는데 경험 얘기합니다. 내가 변호사 갓 개업했을 때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제 부장을 하다가 갓 개업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노조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노조 위원장이 회사하고 붙었어. 근데 내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회사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갖고 내가 그 노조 위원장 하는 친구를 변호를 했는데 와 하는 사건마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회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붙는 족족 깨져. 아. 근데 나중에 국감장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 회사 쪽의 변호인이 당시로서는 제일 센 변호사였더라고. 아. 근데 그때 수임료 100억 얘기가 나오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사건 할 땐 정말 답답했어요. 아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건마다 안 되지? 그 친구 사건은 정말 모든 게 안 돼. 하는 족족. 그래서 야, 정말 답답했는데 안 돼. 이 나라 안 돼. 나중에 그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 보고 이 나라 안 깜짝 돼. 놀랐어요. 다 진짜. 이거 매불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 뒤집어야 진짜로. 돼. 아니 이거 진짜 안 돼. 이게 혹시 아니, 1960년대 영화에 마부라는 영화 아세요? 마부. 아시는 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네, 텐데. 마부. 모르세요? 몰라요. 마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한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이 너무 많은 갈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갈등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큰아들이 고시 합격하고 끝이 나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그 영화에서는 고시 합격인 거야. 네. 고시 합격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네. 근데 왜 제가 마부다는 영화를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기억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1960년대 당시에 굉장히 큰 상 많이 받았고 그리고 2020년대에 이 영화가 블루레이로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이 고시나 이 공직에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어요. 네. 그 고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시를 통과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가 된다는 거는 엘리트는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지 네. 자기가 어떤 그거를 획득한
합격한 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트로피가 아니야. 네. 내가 고시에 합격했고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회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걸 획득하고 내가 그걸 따낸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내 권리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는 사회가 그게 너무 오랫동안 베이스 안 돼. 사람들 어. 많은 사람들의 베이스에 박혀 있는 박혀 거예요. 있어. 그거는 검사들 머리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인들까지 예. 그걸 용인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오광수 욕하지 마세요. 오광수 욕할 거 아니야. 이런 오광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든 이 제도 시스템 이거를 야 씨. 이게 근본이다 진짜. 그렇죠. 우리 네. 사회 전반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이미 시작이 됐죠.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게 예. 전관 비리가 나쁜 게 뭐냐면 이놈 전관 예우 받는 얘만 돈 먹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돈을 먹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공익이 무너진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아니 이놈이 그냥 돈 먹고 그냥 배불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탄생한 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욕하지 마세요. 아니. 욕을 해야겠는데. 잠깐만요. 그거를 동의하기 어렵다. 윤석열 좀 경솔해. 윤석열. 오광수 아니, 윤석열 욕은 해야지. 욕은 하는데. 오늘 셔츠 나왔다. 아니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특검 팀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맞아요. 네. 민중기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전에 판사할 때 배석 판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모 씨라고. 네. 지금 통일교 이 한학자 변호인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만나고 왔어요. 네. 왜 만납니까? 민중기 특검? 아는 관계였고 민중기 특검이 판사로 있을 때 배석 판사를 배석 했다니까요. 판사였고 그런데 근데 만났고 변호인단에 합류했어요. 그 만나면 안 돼. 그거 최근에- 오해받아. 최근에 민중기 특검을 25분 동안 면담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받는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아까 중요한 얘기했잖아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공정하게 보이는 게 보여야죠. 중요하잖아. 사실 민중기 특검님 우리가 맨날 칭찬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그걸 만나시면 안 되죠. 사실 저는 이제 아직도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건을 보면 변호사가 검사 만나고 온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내가 사건 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변호사가 만난다. 이거는 프로세스인데 이 정도 국가적인 사건에서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면 예. 그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예. 문제 아주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변호인인데 내가 이상한 변호인이야 내가 검사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 판단할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친분이 있는 예, 관계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배석 판사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정관 변호사에서 몇 천만 원 매덕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근무한 건 맞는데 둘이 밥도 안 먹었대.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친하다는 뜻은 아닌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나만 해도 보십시오. 뭐 이제 이게 뭐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나만 해도 내가 괜히 또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것 같으니까 오늘 최강욱 의원 출연을 취소시켰잖아요. 네네. 나만 해도. 예. 나만 해도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엄중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특별검사라 민중기 특검입니다만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변호인이 검사를 만난 게 아니고 변호인이 검사장 내지는 맞아요. 적어도 검찰총장을 만난 만난 거예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검사는 그냥 일반 수사검사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예. 변호인은 예를 들어서 특검에 파견 나와 있는 뭐 파견 검사를 만나서 출석 일자나 조율 뭐 이런 걸 조율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율할 수도 있는데 특별 검사는 명칭은 검사지만 사실은 위상은 검찰총장이다. 그것도 그렇네. 그렇죠. 예. 적어도 그러네. 여기에 그것도 있어서는 그렇네. 검찰총장이라고 봐야죠. 예리한 더더욱,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예. 제가 또 사과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윤석열 욕하지 마라는 발언에 대해서. 거봐, 내가 바로 했잖아. 바로 잡았잖아요. 이제 본색 그래서. 드러내냐고 욕 엄청
아,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제도다. 네. 이런 취지죠. 맞아요. 너도 네. 같이 나라. 아니야. 어. 좀 살려주려고 했네. 최욱이 너 변호사 김계리 선임한 거 티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이고. 우리 저 김용남 검사님의 옛벗 이준석 쪽에서 저를 또 고발해가지고. 아 예. 그래요? 고발했어요? 뭐로? 뭔지는 제가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네. 거기 고발 많이 하네요. 엊그저께 허나 야, 허나 대표님은 또 계속 가더라고요. 그거로 경찰서 출석하고 맞아요. 왔다고 예. 들었는데. 변호사 선임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 네. 네. 아 아깝다. 왜요? 뭐 그것도 땡기려고 그랬어요. 아이씨, 이 사건 땡기려고 했었어요? 아이씨, 그래서 나왔구나 또.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걸 많이 못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찝찝하고 아쉽습니다만 내일 또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